정치에 대해 냉소적이기로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러나 즐겁게 살고 싶다에 나와는 무관한 정치의 계절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암시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선거 때 투표란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냐고 물어도 한마디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서 글쎄 어째서일까요? 하고 어물어물 넘기고 마는데 좌우지간 투표는 안 한다. 그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표는 안 한다. 정치적 관심이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표는 안 한다. 얘기에 따르면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서 법률로 정해놓았고 명백한 이유도 없이 기권을 하면 모든 시민권을 박탈하기도 한다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투표를 하지 않아도 일단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느 쪽이 제도로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도 선거 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어째서 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들 나를 포함해서 이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첫째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 둘째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선거의 내용 자체가 매우 수상쩍은 데다 신뢰감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세대에는 가두 시위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많고 시종일관 선거 따윈 기만이다 라는 선동을 믿어왔으므로 나이를 먹고 제법 안정이 되었어도 고분고분하게 투표소에 가지 않는 것이다. 정당의 선거운동과는 무관하게 한결같은 신념으로 지내왔다는 생각도 든다. 넌 그때 무얼 했는데? 하고 물으면 무얼 했는지를 거의 기억할 수 없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선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뭔가 명확한 쟁점이 있고 현재의 정당들이 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도식 같은 게 없어진다면 우리는 투표를 하러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기권이 많은 것은 민주주의의 쇠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나는 그런 경우를 제공할 수 없었던 사회 시스템 그 자체 속에 민주주의 쇠퇴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원칙론을 앞세워 기권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는 건 잘못일 것이다. -4와 -3 중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소까지 가라고 해봤자 난 안 간다. 그런데는 지바에서 살았을 때 지방선거가 있었다. 내가 마당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는데 동네 반장격인 아줌마가 밭에서 갓 뽑은 시금치를 들고 와서는 저기 말이죠. 이 근처 사람들은 모두들 아무개 씨한테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네 그렇습니까? 하자 그 아줌마는 아무개 씨한테 표를 던지면 도로 정비라든가 하수구, 청소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라고 말하며 시금치를 두고 돌아갔다. 내가 그것이 투표의회라는 걸 안 것은 얼마 지나서였다. 그때는 허참 과연 지바로구나 하고 감탄했었다. 나는 여러 지방에서 살아봤지만 시금치로 투표의뢰를 받은 곳은 지바 말고는 없었다. 물론 시금치는 맛있게 먹고 투표를 하러 가지는 않았다. 나야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하수구 청소 같은 건 해주는 게 당연하다. 경험상으로도 아무개 씨에게 투표를 하기보다는 매일 시청에 전화를 걸어 불편을 호소하는 게 빠르고 올바른 절차다. 이런 일이 있으면 투표를 하러 가기가 더더욱 싫어진다. 지바에서 사는 것 자체는 무척 즐거웠지만 말이다. 그러나 내가 이대로 투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일생을 마치고 말 것이냐 하면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의 직감에 지나지 않지만 금세기 중에 반드시 다시 한번 중대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싫어도 스스로 입장을 정해야만 할 것이다. 다양한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전환돼 무엇이든 적당히로는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 역시 영화 빅 웬즈데이 에나스트 신처럼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투표소로 향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 정치 풍토는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제와 다른 국무총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중의원 해산이 가능하다. 반면 참의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된다. 일본은 중의원의 과반 의석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정권 사항이다. 우리의 국무총리제와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제는 전혀 다른 제도임을 알 수 있다. -4와 -3 중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소까지 가라고 해봤자 난 안 간다. 라는 게 하루키의 투표에 관한 은유다. 투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하루키는 다른 책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 말하자면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예컨대 사과를 고르고 싶은데 막상 찾아보면 사과다운 사과가 없다고 했다. 있다 하더라도 사과를 닮았거나 종자가 전혀 다른 바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 가까이 살고 있지만 정치 문화가 사뭇 다른 우리 동네에는 시금치를 받더라도 흔쾌히 투표소로 가기에 만족할 만한 인물이 있는가? 황교안 전 대표는 MBN의 판도라에 출연했다. 지난해 4월 15일 사퇴 이후 황 전 대표가 공개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N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판도라에 출연한 황 전 대표는 정계 복귀에 대한 생각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나라와 국민 민생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정계 복귀로의 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황교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은 조금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지금 저 네. 황교안 전 대표 복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되게 찬성하십니까? 돼야 된다. 예. 뭐 제가 이렇게 예. 자꾸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네. 이야기들 하시던데 예.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임기가 6개월 당연히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예. 2019년 12월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예.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황교안 대표식 투쟁에 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 뭐 지금은 조금 좀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보시기에는 복귀 시점으로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그렇게 생각되겠습니까? 예.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물론 다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실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저는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다.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복귀론 관련해서요. 또 일각에서는 도로 한국당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 한국당의 의미가 뭘까요? 예. 글쎄요.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죠. 공과가 있는데 어쨌든 작년 총선의 패배에 대해서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총선은 코로나 국난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치루어진 총선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의 잘못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하여간에 그 당시에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우리 당은 미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꾸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자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좀 당이 젊고 유능하고 이런 정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됐습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일본의 총리처럼 권력의 정점이 아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를 우리는 대독총리, 얼굴마담 총리 정도로 인식하기도 한다. 책임총리, 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 그런 역할을 이행한 인물은 별로 없다. 황교안 총리뿐만 아니라 역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들은 자신을 마치 권력의 2인자에 버금가는 위상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선출직이 아닌 단순한 임명직에 불과함에도 그렇다. 정세균, 이낙연, 황교안, 이완구, 김황식, 정운찬, 한승수, 한덕수, 한명숙, 이해찬, 고건 김석수, 이한동, 박태준, 김종필, 고건 이수성, 이홍구, 이영덕, 이회창, 황인성, 현승종, 정원식, 노재봉, 강영훈, 이현재, 김정렬, 이한기 등등 현 시점에서 역순으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기억이 앞서는가? 정치의 중심, 정점에 서고자 했으나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권력의 관역에서 멀어져 갔던 인물들은 없었던가? 2022년 대선을 앞둔 지금 여야 말할 것도 없이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현실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사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수입산 바나나를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도 대권 후보 인물은 풍요 속의 빈곤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정당의 이름만큼은 정치적 빈곤 속에서 풍요를 창조해냈다.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 정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가닿을까? 정당의 수명이 밀가루 유효기간보다 더 짧은 건 아닌지.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보통의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선 1만 달러 개인소득을 달성한 다음부턴 경제력과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래전부터 각종 선거의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자살률, 실업률, 출산율을 언급하며 흡사 자신이 집권하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만과 건방을 떨었다. 우리의 행복지수는 언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 후보자들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동네 곳곳을 돌고 돌며 싸돌아다녔나? 어떤 후보는 뛰어다니기까지 했다. 그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달콤한 연설이 이루어졌었나? 얼마나 많은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공약이 쏟아졌나? 헌데 지금 내가 사는 곳의 모습은 어떤 꼴인가? 국민의힘 공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묻는다. 부산 가덕도와 일본의 큐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과거 강이나 바다가 없는 곳에 다리를 놓겠다는 공약보단 실제 바다가 있는 곳에 뭔가를 건설하겠다니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도 검토 중인가? 인물난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5월 3일 데일리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역할론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우리는 정말 시금치 따위로 투표 의뢰를 받지 않아도 누군가를 기분 좋게 뽑을 수 있을까? 황교안 전 대표의 인터뷰 중 자신의 역할론에 관한 코멘트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문직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이다. 킹메이커가 되던 플레이어가 되던 목표는 무능과 위선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을 종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내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적 부름에 따를 것이다. 그에 따른 결단과 선택,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 밖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생각이다.